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효과는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코노미스트란 경제의 핵심 변수, 예를 들어서 금리라든가 환율, 주가와 같은 지표들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요. 27년 동안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시장은 참 어려울 때가 많고요. 특히 최근 미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재밌는 지표를 꺼내왔어요. 평균 물가 목표가 뭐냐면요,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2%가 넘는다 하더라도 정책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제로 물가예요. 그리고 2021년에 물가가 4% 올라요. 자, 그러면 2년 동안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얼마입니까? 2%죠.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연준은 4% 물가가 일시적으로 출현한다 하더라도 정책금리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까지 연준이 물가 목표에 대해서 집착하는, 다시 말해서 물가의 하락 위험에 대해서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을까 생각해보면 바로 2020년 봄에 발생했던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대략 마이너스 8에서 10% 정도 수축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2018년부터 그렇게 지속적으로 단행됐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효과는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관세 부과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역설적으로 관세 부과의 효과가 선진국에 오히려 더 부정적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실 겁니다. 2000년대 들어서서 무역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어떤 나라에 대해서 대대적인 관세 폭탄을 던지는 일들이 예전보다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오늘 알게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림을 보시죠. 이번 그림은 미국 시장에서 수입돼 팔리고 있는 해외산 제품의 물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 물가 지표가 되겠는데요. 제가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부분 보이세요? 저기가 바로 뭐냐면 트럼프 정부 집권 기간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트럼프 정부는 크게 봐서 두 가지 정책을 펼쳤어요. 첫 번째는 달러 약세를 유도하겠다. 두 번째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죠. 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수입되는 제품들의 가격은 미국 시장에서 상승했어야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죠. 2018년을 고비로 해서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수입 제품의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특히 더 궁금한 것은 바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것이 되겠는데요. 파란 선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의 미국 시장에서의 수입 제품 가격, 빨간 선은 메이드 인 저펜의 미국 시장에서의 수입 제품 가격이 되겠습니다.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메이드 인 저펜 가격은 2013년부터 꽤 떨어졌죠. 왜? 아베노믹스 시작했잖아요. 아베가 얼마 전에 물러났습니다만 아베 때 1달러에 대해서 70엔이던 환율이 120엔까지 상승하면서 일본산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개선시켜서 그게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 가격 하락을 촉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본과 마찬가지로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요. 2018년,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저 10%, 많게는 25%에 달하는 무지막지한 관세 폭탄을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은 오히려 떨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율 때문이었습니다. 빨간 선을 보시죠. 빨간 선은 1달러에 대한 중국 위엔화 환율, 다시 말해서 1달러가 중국 돈 얼마로 교환되느냐는 교환 비율입니다. 저 빨간 선이 위로 올라가면 달러 강세,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반대로 저 빨간 선이 밑으로 내려가면 달러 약세, 위엔화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수와 같아서 어느 한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반대편에 있는 통화의 가치는 떨어진 셈이 되는 거죠. 따라서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 물가, 미국 입장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의 가격에 최근에 나타난 하락은 어디서 출현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바로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이 상승한 달러 강세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너네가 너무 우리한테 덤핑도 치고 우리의 기술 특허를 갖다가 훔쳐가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으니까 규제하겠어 하고 대규모 관세 폭탄을 부과했더니 여기에 맞서서 중국이 그렇다면 우리는 환율을 조정하겠어. 그래서 1달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6위엔 정도 거래되던 환율을 7위엔까지 10% 이상 환율을 올려버리게 되면 미국이 아무리 관세 부과를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은 오르지 않거나 혹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이 그동안 상당 기간 달러의 강세를 기록했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달러의 약세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펼쳤는데 중국과의 관계 악화 속에 중국이 달러의 강세를 용인하는, 다시 말해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위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미국 달러의 가치를 올려버리는 정책을 취해버리니까 당할 방법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주의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또 나오게 됐는데, 중국 국영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연한 회색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국영기업들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파란 선은 국영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기업,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진한 회색 선은 민간기업들입니다. 왼쪽 그림부터 보시면 되겠는데, 왼쪽 그림은 각 기업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면 민간, 그리고 민영화 기업, 그리고 마지막은 국영기업 순서인데, 이게 뭐냐 하면 그 회사들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금리 수준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아무리 많이 떨어졌다 해도 한 7에서 8% 정도를 성장하던 시절이 꽤 오랫동안 지속됐고, 2020년이라 하더라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는 나라인데, 국영기업이 지불하는 이자율은 3%가 안 되는 것, 대부분 2%에 머물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뜻합니까? 정부가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거죠? 저금리라는 말도 못하는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거죠. 물론 이런 말도 못하는 저금리의 보조금 지급 속에서 기업들의 경영은 당연히 멍이 듭니다. 아주 그냥 싼값의 자금을 마음대로 무한대에 가깝게 조달할 수 있는 기업들의 하는 행동이라는 게 어떻겠어요? 점유율 위주의 경영, 수익성을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회색 선이 저게 뭐냐 하면 한 단위의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 추가적인 부채의 규모를 나타내는데, 거의 한 0.7배, 0.8배에 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매출액 1원 만들어내는데 투입되는 부채가 0.7, 0.8이 된다라는 건, 이건 뭐 부채로 쌓아가는 매출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미국이 중국 국영기업들, 화웨이 같은 여러 국영기업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강한 규제를 가하는 이유들도 이런 데 있습니다. 결국 이 그림이 나타나는 바는 뭐냐 하면, 최근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서 중국 정부가 위엔화 평가 절하로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개선시켜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저금리 정책을 펼쳐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덤핑 혹은 가격 인하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분쟁 또는 무역 분쟁의 귀결이라고 볼 수 있죠. 정리하자면 관세 폭탄을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위엔화 평가 절하와 기업들 보조금 지급으로 이걸 상쇄시켰다.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다? 미국은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졌다. 왜? 수입 물가가 더 떨어졌으니까. 이 과정에서 미 연준은 애가 타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내에 존재하는 여러 유유 설비, 그리고 수입 물가의 하락 등으로 인해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돼서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중간에 들어갔지만, 예전에 비해서 왜 그렇게 정부들 간의 관세 폭탄, 관세 분쟁이 옛날만 못한가에 대한 이유를 아셨을 거예요. 바로 어떤 나라가 적극적으로 환율 조정으로 대응해버리고 보조금 지급으로 대응해버리는 경우에는 관세 부과의 효과들은 사라질 수 있고, 역으로 달러의 강세 전환이라는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